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경력이 그다지 실제로는 많지 않아도 뭔가 고수 같고 기획부동산, 특히 뭐 토지, 그쵸. 특히 수도권도 그렇지만 사실 지방이면 지방일수록 그런 게 좀 많아요. 많죠. 그런 거 좀 속지 않은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구 아버지가 어디 땅을 샀는데 그게 호재가 일어나서 몇백 배가 뛰어서 부자가 됐다. 이런 얘기에 대한 환상으로 우리 기획부동산에 사기를 당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기획부동산 가면 뭐 큰 돈도 그렇지만 정말 2천만 원, 3천만 원에 막 토지를 살 수 있다고 하거든요. 2천만 원밖에 없다고 하면 2천만 원 토지를 얘기를 하고요. 3천만 원밖에 없다고 하면 3천만 원짜리 토지를 또 얘기를 해요. 딱딱 맞춰서 나오네요. 네. 근데 또 알짜배기 땅을 준대요.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면 며칠 전에 뉴스에서 들어본 땅이에요. 어디? 거기? 뉴스에 나왔는데? 며칠 전에 신문에 봤는데? 이런 땅들이거든요. 네. 근데 절대 그 호재가 있는 지역의 그 땅은 여러분에게 오지 않아요. 만약에 지금 그 지역에 진짜 호재가 있고 거기에 좋은 땅이라면 인근의 부동산들이요. 마을 이장님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연락처를 알아내서 파시라고 연락을 하죠. 그 상황에 절대 이제 여러분들께 그 땅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기획부동산 땅들은 거의 다 개발이 불능한 땅들이에요. 이상한 임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들.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 땅들을 다 조각조각 내서 가져갔는데 요즘은 땅 한 필지당 몇백 명이 주인인 지분으로 들고 있으시죠? 이제 공유자기 때문에 하나를 처분하려면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현실적으로 뭐 어떻게 팔 수도 없고 하는 게 불가능한 땅들인데 근데 이런 기획부동산 얘기를 아예 안 들으시는 분들도 당하는 게 지인분들이 땅을 들고 오세요. 내가 어디에 땅을 샀는데 어디 들어봤지? 요즘 핫한 데잖아. 내가 근데 너라고 해서 이 땅 소개시켜 주는 거야 라고 해서 땅을 들고 오시면 그렇게 또 많이 당하세요. 기획부동산들은 특히 지인한테 땅을 많이 파는데 본인들도 다들 사놨어요. 그 진짜 좋은 땅인 줄 알아서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 직원들도. 네네. 이게 팔지 못하는 땅이거나 개발이 안 된다는 땅이라는 얘기는 거의 모르시고요. 정말 이 땅이 좋구나. 내가 좋아하는 누구한테 추천을 해줘야지 해서 이렇게들 사세요.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지인분들 땅을 들고 오잖아요. 근데 일단은 기획부동산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검증하는 방법은 주소를 달라고 하세요. 기획부동산들은 주소를 잘 안 줍니다. 일단 주소를 받아서 부동산 정보 통합 열람에 들어가셔가지고요. 네. 땅 지번을 쳐봐야 되는데 난 그거 뭔지 모르겠다. 컴퓨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그 땅이 있는 행정관청에 전화를 하시면 되세요. 네, 전화를 하셔서 여기에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있나요? 지번을 불러주면서 말씀을 하시면 공무원분이 아주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 하고도 의심이 많다. 한 번 더 검증을 해봐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은행에 전화를 하셔서 내가 이 땅을 얼마에 매매를 할 건데 대출이 나오나요? 라고 확인을 하시면 이 땅은 지금 대출이 안 나오는 땅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조금 사는 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땅이고요. 그렇게까지 검증을 해보시면 되죠. 인터넷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관할구청? 네. 구청이나 군청인가요? 그 땅이 소속되어 있는 행정관청에다 네. 전화를 하시면 되세요. 거기다 전화를 하는 방법도 있고 네네. 은행도 있고 네. 뭐 공인중개사분이나 그쵸. 토지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봐도 되고 그쵸. 그 집원만 알면 끝나네요. 그쵸. 지번을 안 알려주세요. 기획부동산. 맞아요. 그냥 거기 좋은 땅이라고. 직접 가서 봐야 된다 그러면은 네네. 그 근처 가서 이렇게 대충. 근데 땅이 보면은 안 와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거를 해서 이게 개발이 되는 땅인지 꼭 확인을 하고 사셔야 됩니다. 몇십 년 된 건 아니시지만 제 2의 인생으로 공인중개사를 한번 해볼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떤 분들이 공인중개사를 하면 좋을까요? 보통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 외향적인 성격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책임감인 것 같아요. 책임감. 네네. 우리가 이제 요즘은 양도세나 이런 것 때문에 계약금을 넣고 이제 잔금까지 기간이 1년 넘는 계약들도 많아요. 세금 같은 게 조금 타이트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가 처음에 집을 보여주고부터 그리고 계약서를 쓰고 잔금 때까지 내 도장이 나간 계약서니까 끝까지 챙길 수 있는 책임감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한 자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저는 성향이 내향적인데 부동산 어필 잘하실 것 같은데요. 좀 내향적 되게 소심합니다.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제가 아는 소장님들도 정말 조용조용하신데 신뢰감 있게 말을 이렇게 조용조용 잘 하셔서 계약을 많이 이끌어내는 걸 봤거든요. 그거는 이제 막 조용조용한 사람이 억지로 막 화려하게 중개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 스타일을 최대한 맞춰서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일을 하면은 금방 자기 스타일을 찾습니다. 뭐 내가 소심하거나 내향적이라고 해서 이거를 안 할 이유는 없겠네요. 그쵸. 관심이 있으면.
네네. 그러면은 말을 조금 신뢰성 있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방법 그런 쪽으로 찾으시면 되죠. 물론 정말 말을 화려하게 하셔서 손님 이제 정신을 빼놓는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도 하나의 방법이듯이 조용조용하게 설명 잘 해주시고 아,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게 해서 계약을 이끌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또 그런 믿음을 많이 주시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조근조근 목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저는 또 젊은 분들이 많이들 오셔서 많이 친하게 지내죠. 대표님을 찾으시는 분들이 투자자하고 일반 워킹이나 실거주자하고 어떤 비중이 높으세요? 아무래도 요즘은 소개로도 많이 오고요. 누가 이제 제가 집을 했는데 제 친구 소개해드릴게요 라고 이런 손님들도 많고요. 투자자분도 요즘은 투자자 비율이 많이 늘긴 했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세심한 것까지 챙기는 거 사실 네. 그거는 들어왔을 때 고객이 들어왔을 때 이제 내가 대응하는 영역인 것 같고요. 사실 그 전에 끌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시는 분 소개 뭐 이런 거는 그렇다 치고요. 어떤 식으로 좀 홍보를 하시나요? 일단은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각종 뭐 원룸 같은 경우에는 직방, 다방, 한방 이런 쪽으로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이건 울산 기준이에요. 아파트 같은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이쪽이 제일 그거고요.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에는 신문 교차로. 네네. 왜냐하면 토지를 찾으시는 분들은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토지를 이제 신문 보고 오세요. 이러고.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 특징이 굉장히 아침에 전화가 옵니다. 아침잠이 없으셔서. 궁금하니까 네네. 빨리 전화하려고. 연세 있으신 분들은 다들 이제 신문 교차로를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인터넷 교차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용도에 맞게 광고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장사가 처음에 안 된다고 하셔서 광고를 적게 내거나 하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 내가 광고를 올리면서 나를 홍보하고 이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광고를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손님도 찾아오고 또 손님이 손님을 몰고 오고 그렇습니다. 광고 많이 하세요? 엄청 많이 하죠. 블로그도 하시잖아요. 블로그도 하죠. 근데 블로그는 뭐 매물 홍보를 하거나 하진 않고요. 정말 제가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로 일을 하면서 개업할 때까지 저의 일기장이죠. 소소한 일상? 네네. 그렇죠. 맨날 울고 이런 것들. 저랑 친하다고 해야 될까요? 친한 소장님이 75세신데 지금도 현업에서 날아다니세요. 건강하시군요. 정말 건강하시죠. 대기업 이제 다니시다가 정년 퇴직하고 그 뒤로 이제 부동산을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는데 개업을 딱 하셨대요. 그래서 한 자리에서 지금 꾸준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일도 정말 잘하세요. 제가 너무 부러운 부분인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경력이 그다지 실제로는 많지 않아도 뭔가 고수 같고 신뢰감이 있고 연륜이 있어 보이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또 다른 업종은 이제 나이가 들면 은퇴를 하거나 이제 그만두거나 아니면은 조금 일을 줄이거나 하잖아요. 공인중개사 업종은 정말 내가 그만두고 싶을 때까지는 계속 할 수 있는 업종이에요. 그리고 또 처음에 개업을 하실 때 진짜 많이 무섭고 두렵거든요. 간혹 이제 제 블로그 이제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도움 받고 하신다고 하니까 블로그에 이제 댓글이나 이런 거 남겨주시면 제가 여력 닿는 데까지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래 고정 댓글에 대표님의 블로그 링크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 댓글 남기면 네네. 저도 처음에는 모르는 분한테 막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랬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 인터넷 찾아가지고. 근데 그때 도와주시는 분들 아직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 개업을 할 때는 처음에는 일단은 준비 과정. 네. 네. 일단은 뭐 어떤 업종을 위주로 할지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일을 만약에 배우고 시작하지를 않는다면 주거용 부동산 전월세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중개 사고가 제일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전월세 하시다가 상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토지 공부도 열심히 하셔서 일단 매물은 계속 접수를 받고 있다가 이제 광고 열심히 올리시면 손님들이 한 분, 두 분 오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손님들한테 많이 끌려다니셔야 돼요. 손님들이 뭐 이거 이런 거 좀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많이 끌고 다니실 거예요. 딱 봐도 초본 걸 아니까. 그러면은 열심히 끌려다니시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실력이 쌓여 있어요. 이게 이 조건이 말도 안 되는 조건이구나 이런 것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손님이 이게 어떻고 이게 무슨 말이죠? 라고 하다 보면 이제 처음엔 모르셔서 네이버 검색창 막 찾아보시고 그러세요. 대답하려고. 전화 오면은 잠시만요 제가 계약 있어서 라고 끊고 다들 막 찾아보시거든요. 인터넷에서 찾아도 보시고 물어도 보시고 하는데 그렇게 끌려다니다 보면은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고 실력이 쌓이게 돼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 멘토분들도 계세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소장님들 처음에 진짜 모르는데 제가 이번에 개업을 하게 됐는데 정말 잘 몰라서요. 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물어봤던 소장님들 어떻게 연락을 하셨습니까? 정말 네이버에 인터넷으로 찾아서? 검색해서요. 만약에 내가 이쪽 분야거나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쪽 부동산을 검색을 해서 거기 이제 전화를 했죠. 그리고 이제 구구절절하게 제가 처음 개업을 하게 됐는데요.
있어요. 그래서 일도 모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한번 찾아가도 될까요? 라고 해서 찾아가고 이렇게 일을 배웠죠. 가장 기억에 남는 계약 있으세요? 에피소드라든지? 이거 상가 계약인데요. 네. 그런 동네에 하나씩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세입자가 들어갔다 금방 나가는 상가. 아, 네. 저기만 들어가면 망하는 자리다.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런데. 근데 거기 제가 볼 때 자리가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좋았는데 이상하게 자꾸 판매 업종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유흥업소가 밀집돼 있는 지역에 어린이 서점이 들어가 있는 느낌? 약간 이질적인 느낌이었어요. 저기는 딱 음식점 자리인데 그것도 이제 아저씨들 먹는 국밥 같은 그런 자리가 들어가면 되게 잘 될 것 같은데 자꾸 판매 업종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주인분이 위에 거주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기는 1층 상가에서 음식 냄새가 올라가는 게 싫대요. 그래서 이제 업종을 가려받으시다 보니까 자꾸 안 맞는 업종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세입자가 장사가 안 돼서 그만두게 되고 상가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저희 손님이 음식점을 한다고 오셔서 양쪽을 다 설득을 했어요. 보통은 한쪽만 설득을 하는데 이제 임대인도 가서 아니 사장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음식점 한 번만 해보시자. 안 그러면 만약에 이 세입자 금방 나가면 다른 거 빨리 붙여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서 이제 임대인 마음은 돌려놨는데 임차인도 또 나 여기 찝찝하다 들어가면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어떻게 설득을 해서 들어갔어요. 임차인분이 음식을 또 굉장히 잘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가봤는데 음식도 맛있고 깔끔하고 잘하시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막 애기들 학원값만 벌면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장사 엄청 잘 되셔서 남편분이 대기업 다니시는데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살림을 해야 된다고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잘 되시더라고요. 그 계약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되게 뿌듯하시겠네요. 간판 보면 뿌듯하죠. 집주인분도 좋아하실 거고. 진짜 에브리바디 윈윈 하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잘 계속 안 되는 상가니까 건물 가치도 조금 그렇다가 좋은 상가가 들어가면 이제 건물 가치도 조금 올라가죠. 그럼 그 집주인분도 나중에 계약이나 거래를 할 때 오셔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까지 네. 도와주는. 근데 쭉 장사를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장사가 워낙 잘 되기 때문에. 아니 뭐 그 건물을 매각한다든지 뭐. 그 세입자가 지금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1년에 집 한 채씩 사기로 했는데 살 때마다 와주신다고 하더라고요.